인터뷰 릴레이 칭찬. 오늘 주인공은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의 지목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자, 먼저 시청자 여러분을 보시고 자유롭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 을의 국회의원 박재호입니다. 이 프로를 한번 고정해서 보십시오. 칭찬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오늘 칭찬 주인공 되신 것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상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칭찬 주인공이 되셨고 상패를 받으셨습니다. 네. 어떠십니까? 저 거짓말을 좀 한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내가 그 정도 훌륭하지는 못하고 그냥 뭐 열심히 했다는 거는 맞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실 상패가 이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예. 한 문장으로 좀 줄여서 좀 적은 거고요. 사실은 네. 구체적으로 정말 자세하게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어떤 내용인지 네.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호 의원님을 칭찬하고 싶은 의원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박재호 의원은 굉장히 성실해요. 박재호 의원이 있는 부산 남구 을은 사실은 굉장히 험지 좋은 민주당. 그런데 박재호 의원이 워낙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가가호 지역구 관리를 부산에서도 제일 잘하는 의원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재선을 할 수 있었다. 그 탁월한 성실성을 전 높게 평가하고요. 끝으로는 김영삼 정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비서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책을 경험을 했고 아주 유연합니다. 그래서 여야 진영이라든지 어떤 이 논리에 얽매이지 않고 실사구시하고 앞으로 박재호 의원의 정치적 미래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재호야 화이팅! 아니, 두 분이 사실 저희 출연자 중에서요 네. 굉장히 좀 아마 역대에 가장 오래 알고 지낸 두 분이 당연하죠. 아닐까 싶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니까 뭐 몇 년 정도 알고 벌써, 지내신 거죠? 17살 때니까 오래됐죠. 그럼 공부는 두 분 중에서 어떤 분이 더 잘하신 건가요? 신원 씨가 더 잘했죠. 왜냐하면 육사 갈 정도 같으면 그때는 이제 육사가 상당히 어려운 곳이었는데 네. 공부도 잘했고 또 잘 놀았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잘 친했고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육군대학 졸업하고 중령일 때 제가 그때 YS 때 청와대 비서관 할 때인데 자주 만났죠. 소주도 자주 먹고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서로 이야기도 많이 했고 그랬습니다. 훈훈한 답사를 신원식 의원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식아 고맙다 라고 네가 칭찬 릴레이에 내를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고맙고 하여간 우리 다 열심히 해서 대한민국 좀 더 잘 되도록 정당의 이런 관계없이 대한민국 잘 되도록 이는 이 분야에 나는 내 분야에 최선을 다하자. 고마워. 그러면 이제 인간으로 다가오는 박재호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성실함,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저희가 보통 7.8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3전 4기예요. 어떤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전개에 정말 나는 꼭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이제 좋은 인연 때문에 제가 이제 86년도 네. 서석재원 밑에 이제 비서관으로 들어와서 네. 92년도 YS가 대통령 되고 청와대 5년 있으면서 정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면 이게 약해지거든요. 네, 그렇죠. 많이 떨어져도 후회가 없었고 네. 어느 날 하다 보니까 소명이 됩니다. 내가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 세상을 크게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주민들한테 들었던 거, 참 억울한 거, 네. 이런 거는 바꿔주는 것이 정치다. 예. 일단 현실 세계에서 서민들이 느끼고 국민들이 느끼는 걸 제도적으로 좀 바꾸면 그런 피해자분들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지금도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20대 의원이 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셨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는 경제적인 것도 좀 있지 최고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떨어지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도움도 있었고 또 저 자신도 횟집을 했죠.
그 요리학원 가서 배웠습니다. 배워갖고 직접. 예, 많은 경험도 했고 또 거기에 오시는 분들한테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그게 또 정치하는데 또 도움이 됐고 참 많은 분들 도움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근데 초선 의원이 이제 원동력이 됐다면 이제 재선 의원이 되셨으니까 정말 뜻을 이루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또 그 의지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혹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으시다면 제가 이제 법안을 내면서 왜냐면 많이 듣잖아요. 진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듣죠. 그러면서 이런 거는 진짜 좀 고쳐야 되겠다 하는 걸 지금 법안을 좀 많이 내놨는데 그 중에서는 가장 이제 좀 중요했던 거는 다중사기 피해 방지에 대한 예방보호법을 있습니다. 다단계 사기 이런 게 참 많잖아요. 근데 이 금융을 이용한 사기도 너무 많고 이래서 이런 법을 좀 내서 진짜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 몇십만 명 될 거로요. 네. 그런 분들이 전번에 그런 법을 내고 나서 그럼 저한테 이제 연말돼서 엽서도 보내왔어요. 한 몇백 장을 모아갖고. 그 정도로 대한민국에는 사기꾼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게 가면 갈수록 진흥화되고 근데 이걸 구제할 방법이 네. 없고 또 법이 너무 허술해서 그래서 그런 법을 내면서 그분들한테 많은 카톡도 받고 또 용기도 얻어서 풀 가동을 해서라도 반드시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가장 사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곳은 그분이 가장 오래 머물고 좀 그분의 안식처랄까요? 쉬고 예, 계시는 그렇습니다. 그런 곳인데 바로 의원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좀 신뢰를 무릅쓰고 의원실에 찾아가 봤습니다. 의원님 실례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이제 옥상항제도 부러워하는 가족의 숫자가 이남 삼녀거든요. 그래서 저 위에 누님 두 분, 형님 두 분이 계셨는데 어머니가 태몽에서 이제 백마를 타고 나타난 걸 보고 역동적이고 또 내 스스로가 이 새로운 생각을 좀 갖게 만드는 그런 역할도 하죠. 그래도 행운도 준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니 제가 이제 로드맵을 만드는데 제가 기억을 해야죠. 항상 관심을 갖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하고 싶은 법안 이런 걸 미리 적어 놓고 이런 것을 좀 고치는 법안을 다시 만들기도 하고 또 지방이나 여러 군데 가서 내가 관심 있게 들은 이야기 중에 저희들은 지방에 사는 죄인입니다 하는 이야기가 너무 가슴에 아파서 이거는 적어 놓고 제가 볼 때마다 우리가 지방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갖게 된 거죠. 근데 나는 사실은 이제 뭐 선물로 들어오면 잘 죽어요.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죽어 나가면 마음이 좀 안 됐기도 했고 한 10일에 한 번씩 물을 주면서 또 남도 한번 보고 이러면서 마음이 좀 편안해진다 할까? 저도 많은 변화를 느끼고 저 스스로도 좀 더 침착해지고 말도 조심해야 되겠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죠. 여러 가지가 뭐 눈에 띄기는 하지만요. 예. 전 그 바로 이 법안들을 직접 칠판에 쓰시는 것도 인상적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좀 딱딱하고 어떻게 보면 좀 정숙한 곳이기도 한데 그 안에 그 난초를 직접 키우시는 것도 인상적입니다. 아니 키우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때 대선되고 난이 많이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네. 그래서 한 10일마다 한 번씩 물 주면 된다 해서 안에 있는 거는 또 죽어 나가면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아이고, 네, 네. 그래서 제가 물 주는 것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도 뭐 운동도 할 겸 또 생각도 할 겸 이런 물 주면서 근데 이렇게 화초, 뭐 난을 키우시는 자상함처럼 또 자상한 면을 지역구를 굉장히 잘 돌보고 이렇게 직접 난을 갖고 다시 손수 돌보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역
지역구를 돌면서 주민들에게 자신의 전화번호가 주민들에게 나눠주셨다라고 들었어요. 직접 답변을 주시는 걸로도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지금도 그러시나요? 당연하죠. 그게 이제 의무죠. 국회의원이 설마 뭐 직접 전화를 받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안 하다가 누가 이제 농담 삼아 옆집에서 한번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받으니까 저보고 진짜 국회의원 맞습니까? 이래서 맞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직접 받는 건 처음 봤다 이러면서 주변에 이제 야, 하이 직접 받더라. 니 해봐라. 이래가지고 많은 분이 오시고. 근데 그분들 전화 오시는 분들 중에서 해결책을 저한테 가르치는 분도 참 많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정치는 민심을 들으면 어떤 데는 우리가 어렵게 생각했던 것도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그때 많이 했죠. 진짜 연락을 주셨을 때 받아주시는 것만 봐도 감동을 하시는 지역 주민도 있지 않았을까 많죠. 싶은데요.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많이 칭찬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가 촬영도 직접 해봤거든요. 그래요? 네. 자, 이런 의원님께 어떤 칭찬을 해주셨는지 지역 주민들을 저희가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기도 빈집이고 여기도 빈집이고 사람이 살고 있는 한 4집 정도밖에 없습니다. 워낙 낙후가 되고 살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다 일단은 다 떠난 상태입니다. 거의 다 한 60%는 떠났습니다. 건축을 하려고 해도 용적률 자체가 낮아가지고 사업성이 없는 관계로 도시공사나 LH에서도 수십 분 안 한다 했습니다. 박재호 의원님이 초선 당선되고 주민 공약상으로 책임지고 이 지역을 개발하겠다. 진짜 많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왔다가 LH도 가고 시청 관계자분들 만나고.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재원님 화이팅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그 우여곡절이 있었을 겁니다. 네네. 아유, 힘드셨죠? 동네가 너무 오래되고 참 슬럼화돼서 고양이 이런 게 더 많이 사는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말고는 살지 않는 동네가 돼 있었죠. 여기 한 몇십 년을 해준다 해놓고 안 했는가 봐요. 그 주민들은 기다리다가 이제 세월을 다 보내고 있었는데 마침 제가 이제 국회의원 되고 나서 이것만큼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다른 변화들 재개발 이런 것도 제가 이제 허가받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걸 좀 빨리 진행할 수 있어서 주민들한테 조금 도움이 안 됐겠나 하는 생각인데 저 보람도 저도 어떤 때는 좀 가면 고맙기도 하지만 저도 좀 뿌듯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지역구를 조금 더 벗어나서 국민의 칭찬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들어보시죠. 저기 안 보이세요? 건물 한번 봐주시겠어요? 저기 뒤에 건물이 상당히 학교 생기면서 오래됐거든요. 저 건물 자체는 한국전력에서 하는 어떤 고압 전류가 흐르는 송전시설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도 저 건물에 대해서 실체도 모르는 상황이고, 우리 이제 딸아이 같은 경우 벌써 5년째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솔직히 저런 고압 변전 시설에서 어떠한 악영향이 있는지도 어떠한 공식적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조사된 게 없습니다. 먼저 만나자고 제안을 하셨고 그러한 것들에 저희 의견들을 청취를 많이 해주셨죠. 그렇게 되면서 저희들도 이제 신뢰를 가지게 돼서 정확하게 어떤 것들이 문제고 어떤 것들이 현안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소통하고 뭐 현재까지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당장 저게 없어진다는 전제는 아니지만 다른 지역이라도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피해가 되는 시설이 아예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란 거는 어느 학부모님이든 아니면 국민이든 무조건 환영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변전 시설 말입니다. 네, 예, 이게 저도 학부모인데요. 이 엄마의 마음으로 보면 그런 시설이 아이들 그 주변에 있으면 일단 좀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되지는 않았다고 네, 예. 해요. 하지만 마음은 사실 부모로서 좋지 않은 거거든요. 제가 이제 그 법을 처음 냈던 계기는 우리 동네에 그런 학교 바로 뒤에 변전소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교육환경보호법에 이제 초등학교나 학교 부근에 29가지는 못하게 당구장마저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송별전 이런 시설은 안 들어가 있어요.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신체의 변화가 좀 빨리 올 수 있잖아요. 네. 이건 젊은 학부형들한테는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1대 와서 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법안을 발의하지 않으셨나 네, 싶은데 예, 예. 저희에게 좀 소개하고 싶은 법안이 있다면 저희 또래 부모님들이 요양병원 이런데 요양시설 이런데 이제 모시고 이제 보잖아요. 또 어떤 약을 드시고 있는지 물어보기도 좀 애매하고 어떤 데는 또 팔에 뭐 상처가 있는데 이게 왜 그랬느냐 물어보면 좀 기억도 못 하시잖아요. 네. CCTV를 좀 달고 또 보호자가 요청하면 무슨 약을 먹는다는 걸 요청 안 하더라도 보호자한테 비줘야 된다. 요새 이제 우리 또래 분들한테는 도움이 안 되겠나. 네. 그래서 그거 내고 많은 분들이 요청도 오고 좀 빨리 해주라는 그것도 뭐 전국에서 많은 전화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 좋은 마음과 기운을요 동료에게 좀 전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87년도에 이제 우리가 그때 분정종식이라는 프로를 내가지고 민주화를 위해서 네. 할 때 만난 분인데요. 대단히 뚝심이 있고 변함없고 또 의리도 있고 뭐 어쨌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고 어떤 분인지 성함을 좀 밝혀주십시오. 국민의힘의 이채익 의원님입니다. 이채익 의원님, 형님 잘 계십니까? 이채익 의원님은 칭찬이 우리나라를 변화시킬 것을 확신합니다. 형님, 잘하겠습니다. 칭찬이 세상을 바꾼다. 인터뷰 릴레이 칭찬.